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권력 핵심부에서 충돌이 났을까?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 몰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아니 이걸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보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본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명품백을 건넨 장본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최재형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그 영상 인터뷰에서만 계속 뵀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의 첫 방문이신데요.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좀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10여 년 전부터 통일운동, 대북 강연, 또 북한 남북 문제 이런 강연을 하고 통일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과장된 표현으로 통일의 아버지, 통일운동한 그런 쪽의 캐릭터를 원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졸지에 몰카 목사, 디올 목사, 샤넬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공 목사까지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저의 진심과 또 저의 중심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파악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김건희 여사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아버님 가까운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만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사까지 굳이 얘기하자면 네.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 모친이 모두 양평 출신이고 네. 김건희 여사도 양평 읍내에서 태어났고 그 뭐 동생 또 언니 또 네. 오빠도 있고 다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희 큰형님도 양평군청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를 하셨고 또 부친이 양평에서 이제 서울약국이라고 운영하셨을 때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청소년 때 뭐 진보다리도 맡기러 가고 장날 되면 약도 심부름 가고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동생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남동생 언니 형부 모두 제가 나온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대학이 조그맣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통일운동을 한국에 나와서 1년에 6개월, 8개월 치루하면서 전국에 대중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 체제 유지, 민족 공조를 주장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후보가 대선 기간에 뭐 선제 타격을 비롯해 가지고 적대시 정책, 굉장히 아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과 정책을 많이 발표해서 제가 강연을 하면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들이 목사님은 교포니까 진영 놀이를 떠나서 좀 조언 좀 해주고 자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 성향은 아니지만 윤 후보가 제 성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라고 누가 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캠프 번호, 여사 번호, 대통령 윤 후보 번호까지 다 알려줘서 여기서는 바빠서 내가 못하고 미국 돌아가서 이제 저는 연말에 돌아갔다가 성탄절 이제 신년을 보냈다가 다시 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접촉을 했죠. 이명수 7시간 녹취록 사건이 끝난 직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가 전화 통화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녹취록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녹음될까 봐.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소통을 하다가 또 인간적인 면모 그런 부분도 내가 이제 좀 보듬어주고 대선 기간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잖아요. 어찌됐든 인간적으로 보면 의혹에 시달려가지고 뭐 텔레비만 틀면 본인 얘기, 유튜브만 뭐 시청하면 본인 얘기, 뭐 악의적인 것부터 뭐 팩트지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위로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고향 얘기도 나오고 가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대북 조언, 네. 뭐 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용산으로 나온 거에 관한 이야기, 영부인이 되면 어떻게 해달라는 주문 네. 이런 것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를 나눈 관계가 됐고 네. 그 결과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본행사도 초청을 받았고 네. 135명만 초청받는 신라호텔 국빈만찬 에도?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전체 과정을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 민족 간의 화해,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네. 좀 남북 관계를 어떤 좀 평화적 관계로 만드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판단해서 뭐 이러저러한 접촉을 하셨다. 당연하죠. 책도 네. 뭐 좀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책을 드렸어요? 아, 책은 네. 이제 너무 꽁충 뛰어 넘어가셨는데 네. 이 타임라인을 네. 책은 제가 여름 휴가 때를 맞이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첫 휴가 네. 8월 1일이었는데 네. 일주일 전에 뉴스 보도가 나가잖아요. 과거에도 대통령이 휴가가 되면 저도를 가느니 청남대를 가느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뉴스 보도 나오길래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7월 23일 날 제가 쓴 책 저서 8권과 네. 또 고급 양주를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내가 이제 워낙 약주를 좋아하시고 때문에 책을 뭐 잘 읽겠어요. 그냥만 스타일이. 그러니까 술 꼴짝꼴짝 마시면서 좀 읽어봐라 하는 차원에서 네. 그냥 책만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내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하고 예. 꼭 읽어봐라. 꼭 읽어야 되는 대목만 또 체크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따끈따끈하게 내 방북을 해서 방북기도 네. 방북기를 책으로 쓴 것도 있고 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네. 학자들이 뭐 이렇게 담론을 내놓고 뭐 통일 정책을 내놓은 것보다 또 사실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목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노동자들을 무슨 불량한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태일 실록 1, 2권 저자기 때문에 네. 노동정책도 잘하라고 전태일 실록도 1, 2권도 주고 해가지고 전해주면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선물도 전해준 거죠. 네. 하여튼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어떤 책을 건네셨을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이 다양한데 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그 책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최초로 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이 되나 안 되나 네. 북한의 순안공항에 있는 고려 링크 기지국하고 예. 또 이제 평양의 그 어느 호텔에서 예. 기지국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돈을 굉장히 고액을 주고 최초라서 고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까지 예. 700~800불 정도 들었는데 와. 그 돈을 주고 카톡 한 번 쓰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폰이 우리가 쓰는 폰하고 똑같이 우리 모든 메신저나 이런 게 확 터지는 겁니다. 구글과 연동이 되고 예. 그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묵혀져 있던 페이스북 쪽지나 카톡이 한꺼번에 터졌을 거 아닙니까? 개통하는 순간에 예.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왜 그걸 하는가 하면 전 통일운동가니까 네. 남북을 가로막는 DMZ 38선 철조망도 담이 헐어지는 것도 내가 원하지만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전파의 장벽도 헐고 싶어서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내가 해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러더라. 책도 주고 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양의 음식을 먹어보고 쓴 요리책도 2권을 냈습니다. 예. 평양냉면이라는 책과 예.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라는 책도 예. 있었고 예. 다양한 책들. 다양하게 북한을 알 수 있는 네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북한 바로 알기.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책을 또 중요한 8권. 책인데 이거는 마침 또 이제 정운영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이낙연 씨가 이제 캠프에. 총리했을 때 네. 그때 당시 현직 총리와 총리 비서실장이었을 때 네.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이라는 책.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청소년 시절에 손정도 목사님과 인연을 맺고 손정도 목사님이 육문중학교를 보내주고 그 손정도 목사님 교회 길림 조선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최초의 공산주의 학습 이론을 했던 그 어떤 전기를 쓴 거를 제가 이제 정운영 씨가 그때 당시 비서실장에 있었으니까 네. 미리 사전에 이거를
그거를 어떤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출판했는데 네. 그것도 읽어보라고 제가 줬죠. 네.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해를 예. 객관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뜻에서 그 책도 네. 줬고 다양한 책을 줬습니다. 예. 그 책을 주신 다음에 어떤 피드백 같은 거를 받으신 뭐 잘 읽었다고 읽어보겠노라고 했고 잘 네. 읽었다고 또 읽었대요? 카톡에 이렇게 답변도 줬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뭘 그냥 뭐 형식적으로 했겠지 뭘 읽었겠어요 언제. 예. 저는 이권계획 국정농단 인사개혁 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그 얘기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이슈는요. 명품백 관련한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 안에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명품백을 받은 것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 뭐 어쩌고 통화했다는 대목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크게 남북관계 뭐 역할을 하겠다. 네. 그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공무원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포부도 너무 궁금하던데요. 근데 일단은 그 체크 포인트에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네. 내가 후보니까 네.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가 이제 네, 통화상의 코칭을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김건희 씨한테 네. 누나 그랬는데 누나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후보니까 나는 안 되고 우리 오빠 소개해 줄게요. 우리 오빠 인터뷰에 그랬거든. 네. 내가 후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는 건 남편 윤석열과 정당이 집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그리고 나랑 만났을 때 2차 접견 때 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알겠다. 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것은 그분의 특별한 어투나 말투가 아니라 네.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집권하고 네. 집권의 시나리오를 짜고 집권의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주도를 했고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윤석열을 앞세워서 본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본인이 이제 주관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너무 모르니까 네. 내가 그걸 폭로한 겁니다. 예. 그분은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극장에 데려와 가지고 팝콘 먹는 거 찍는 거, 예. 뭐 빵가게 가서 뭐 다 차단하고 빵을 사는 이런 연출. 내가 마음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에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네. 5층과 2층에 집무실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주집무실이 2층에 있고 5층은 보조집무실인데 그걸 네. 두 분이 다 공유를 하고 오르락내락하면서 다 같이 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받고 예. 그다음에 정책도 관여하고 예. 뭐 넷플릭스 정책에 투자하는 것도 보고를 받고 관여하고 또 뭐 부산 엑스포 하는 것도 PPT 관련된 거 다 자기가 관여하고 뭐 하고 나라의 이런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본인이 역대 영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사가 단순하게 그냥 대통령 놀이,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집권자, 실권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야, 그게. 그 모든 이런 어투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게 돌아가는 게 윤곽이 잡히지. 그냥 영부인이 조금 직책을 벗어나서 오버하는 거다. 너무 국정을 농단하는 거다라고 그 정도로만 지금 파악들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네. 큰 오산입니다. 그거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네. 무슨 질문인지 생각도 안 나.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네, 막 괜찮습니다. 그 미식령 휴게소라고 과거에 운영을 했잖아요. 최은순 씨가. 예, 예. 그 미식령 휴게소의 그 법인 그 등록증을 보면 뭐 대표이사
또 이사 이런 네. 운영진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최은순이 대표, 그다음에 최은순 씨의 사업 파트너면서 동거인인 김충식 씨, 네. 또 아들 김진우, 그다음에 딸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재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 정권의 비선 라인이 딱 그 멤버들이 딱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야. 미식령 휴게소 멤버들이에요. 미식령 휴게소 멤버가 현 집권 세력의 실세들인 거지. 비선 라인의 실세, 네. 그리고 정책 라인의 실세는 뭐 예. 김태효라든지 또 예. 따로 있고 예. 비공식 라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매체가 지금 2주 연속 뭐 폭로하고 있잖아요. 네. 뭐 김충식 씨의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도 네. 사우디에게 일부러 져줬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김충숙 씨가 일부러 져줬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신기를 건드리고 그러면 우리 국책 사업도 망가지고 본인과 사우디의 사업 벌려놓은 것도 저거 하니까 일부러 져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충식 씨가 깊이 개입돼 있고 김진우 씨는 이 정권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총 매니저가 돼가지고 모든 대통령 청사 리모델링 하는 거 관절 리모델링 하는 걸 딱 김건희 여사 커머너 콘텐츠 때 관련된 업체들을 막 되지도 않는 두세 명 이 직원뿐이 없는 이런 사설 이런 아주 그런 형편없는 회사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게 비공식적으로 다 이걸 정식 수주를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수주 맡길 때니까 얼마 우리한테 줘 이거 아니겠어요? 네. 왜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혹은 야당이 너무 무디고 네. 너무 릴렉스한 것 같아서 예.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목사님께서 직접 복장이 터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직접 나서시게 되셨다. 뭐 나선다는 것보다도 기회가 이렇게 돼서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됐습니다. 하게 되셨다라는 말씀 주시고 뭔 질문 하셨죠? 예. 간단하게 내가 그것만 핵심적으로 딱 던질게요. 예.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래요. 예.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세칭 김건희 일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장이 아니라 예. 이것도 뭐 디올백 찍듯이 찍어 보여야 믿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예. 팩트를 얘기합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언론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디올백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옛날에 열린 공간원에서 지금 계속 네.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매체지만 어차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예. 서울의 소리도 아니지만 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특정은 특정이니까 예. 그걸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